저희가 JSP까지 오는 걸로 했는데 JSP까지 오실 때에 여기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한데 컨트롤러라는 인터페이스, 이게 서블릿 인터페이스, 녹색이 인터페이스 같아서 채우기를 좀 바꿀게요. 녹색 말고 서블릿 파란색, 검정색 비슷한 파란색이 좋겠네요. 여기에 이제 보드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보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익스큐트를 만들어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실행하게 만드시고 그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하고 사용해서 쓰시려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얘가 그 인터페이스 서블릿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인터페이스. 요거는 지금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인터페이스를 함께 컨트롤러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이제 한꺼번에 똑같이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저장하시려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함께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저희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도 인터페이스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보라색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얘네들도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이제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얘네들은 이거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는다가 원래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비어있는 삼각형이 돼요. 원래는 비어있는 삼각형이 되는데 뭐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쓰십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게 뭡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상속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여기 컨트롤러를 상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리스트 서비스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상속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거 상속해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패턴을 맞춰주고 저장할 때에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드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얘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이 아니라 상속을 받아가지고 쓰십니다. 상속. 자, 상속이 이제 가져다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랑 맞춰가지고 쓰기 위해서 가져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상속을 받아서 쓰는 걸로 사용하시고 얘도 이제 상속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서비스를 이제 DAO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드 DAO를 한 개 더 만드시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드 DAO를 만들어서 SQL을 만드는 거죠. SQL. 보드 DAO를 만드시고요. DAO는 그냥 오브젝트 상속을 안 봐도 되고 그냥 오브젝트로 이제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써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처리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서버를 통해서 보드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러에서 디스플레이 리스트 서비스로 가고 보드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꾸로 흘러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중간에 디스패치 서블릿 중간에 이거 보드 컨트롤러를 실행할 수 있는 익스큐트 컨트롤러를 메소드가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DB 인포에서 우리가 커넥션이나 이런 것은
DB 인포 커넥션에 이런 것들은 요거 지금 이제 드라이버 확인하기 위해서 이닛에서 요거 드라이버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확인해 줘 사용하셔야 되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실선으로 한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 DB 인포에서 여기 드라이버 확인을 한번 해봐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클래스폰 네임으로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드라이버 확인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되시고 DAO에서는 DAO에서는 지금 현재 DAO에서는 보드 리스트 인포에서 커넥션을 받아와야 되죠. 커넥션 같은 거 받아옵니다. 커넥션 내가 받아와 줄게. 여기 받아옵니다. 커넥션이라든지 클로즈 메소드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때 이제 받아오는 게 커넥션 같은 거 커넥션을 받아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클로즈 메소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클로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DAO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걸 SQL 쿼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보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렇게 그리고요. 보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보통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집어넣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데이터 SQL 문장을 만들어서 DB에다가 이렇게 뭘 하라고 시키면 DB 데이터베이스한테 이렇게 뭐라고 시키면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까지 가게 되죠. 요거는 이제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SQL 쿼리를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이제 SQL 쿼리를 만들어서 SQL 그 쿼리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뭐 지금은 셀렉트 리스트니까 뭐 셀렉트 이렇게 만들었겠죠. 셀렉트 점점점점 프롬 보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넘겨서 처리를 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사용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쪽에서 보드에서 리스트 데이터가 이제 나오시는데 이쪽으로 던져 주시는 거는 얘는 RS를 던져요. 자 나 RS를 던질 거야. 얘가 던지는 거는 R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셀렉트를 해서 쓰는 게 RS니까 RS 객체를 여기다 던져주게 되고요. 그 RS 리저셋을 던지고 나면 보드에서 그 서비스로 이렇게 리턴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가정에서 쓰시는 것은 보드에서 이렇게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데가 없네요.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리턴해서 쓰는 것은 리스트입니다. 데이터를 RS에서 자바의 객체에 해당이 되는 그 리스트인데 여기에 이제 보드 부여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그 리턴을 해준다 이거죠. 리턴을 해주고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그 이 리스트 서비스에서 익스큐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여기 갈 수 있는 것은 리턴해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리스트 보드 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부여에 해당이 되시고 보드 컨트롤러에다가는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리퀘스트 보드 컨트롤러는 여기서 이제 그 전달을 할 때 이게 그냥 리턴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리턴해서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뭘 넘기냐면 리퀘스트를 넘기고 얘한테 이제 리퀘스트를 넘겨주고 서블렛에서 리퀘스트에다가 넘겨주는 리퀘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담는 거죠. 이쪽에다 해서 여기 리퀘스트에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리퀘스트에 처리된 데이터 담기를 합니다. 담기를 해서 그 JSP로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파라미터로 참조형 변수가 넘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참조형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게
참조형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게 두 번, 세 번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리턴해서 파라미터로 넘기지 않더라도 얘는 이제 그 주소란에서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냥 같은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서 리퀘스트에 처리된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얘는 이제 여기 그 보드 리스트를 리턴해서 주는데 리퀘스트에 처리된 데이터인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리퀘스트 리스트 넘어오는 리스트의 보드 보드 부여를 담는 거죠. 이렇게 얘는 데이터 담기를 합니다. 리스트에 이렇게 담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게 돼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JSP로 포워드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됐으면 이 다음에 그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다시 이제 리턴은 이쪽으로 가겠는데 리턴할 때는 스트링을 리턴해 가지고 리턴은 스트링을 리턴합니다. 스트링 저희가 리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스트링을 리턴하는 게 JSP나 포워드에 대한 그 URL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스트링이 넘어가는데 스트링이 JSP 정보이거나 JSP나 또는 URL에 해당되는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URL에 해당되는 정보를 넘겨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가 이제 포워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리퀘스트에 담으면 이게 계속 전달이 돼서 여기 리퀘스트 넘어오기 때문에 요 리퀘스트와 요 리퀘스트는 같은 겁니다. 같은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담았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됐으면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써가지고 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HTML 만들거나 아니면은 포워드 시키거나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드시는 클래스가 만드는 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JSP 같은 걸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JSP 파일을 만드는데 요게 지금 이제 화면을 표시하는 뷰단에 해당이 됩니다. 처리되는 것은 JSP에서 완전히 빼버리시고요. 그걸 보기 하는 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고 서블릿에서는 다시 이제 JSP 쪽에 넘어가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뭘 만드냐면 HTML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서 그 JSP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데이터 그 넘겨주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폰스 객체를 넘겨줍니다. 이때 이제 파라미터로 넘길 때는 아무거나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넘겨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은 데이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넘기시면 제가 포워드하거나 이제 HT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여러 가지 JSP에서 짤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짤 수 있습니다. 넘겨서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은 이쪽으로 넘겨서 쓰시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이터, 나오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 이건데요. 이 나오는 데이터는 좀 나옵니다. 나오는 데이터를 뭐가 나오시냐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는 HTML이 넘어옵니다. 리퀘스트가 HTML 이런 것을 쓰시면 결국 이제 여기에 HTML, CSS 이런 브라우저에서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JSP까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리턴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는 HTML에 해당되는 게 넘겨주는 거죠. 넘겨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넘겨줘서 HTML 부분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화살표 점점점 화살표 점점점 화살표가 없네요. 점점점 화살표 안타깝다. 미리 설정 없으면 다른 색깔
그러니까 예. 이 색깔은 있으니까 요거 예. 그 HTML을 한 개 이제 넘겨주게 되고요. HTML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HTML을 넘겨주면 여기 받은 HTML을 서블릿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HTML을 했으니까 이쪽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의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HTML 받은 여기서 전달받은 HTML을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서 결국 이제 요청을 하면 요청이 이제 웹.xml을 통해서 패턴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디스플레이에서 서블릿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이 될 풀 내용입니다. 모든 클래스나 이런 게 서비스, 인터페이스, 뭐 사용하는 객체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여기에. 그 JSP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DB인포 클래스, 보드디에요.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쓴 거는 전부 다 클래스에 해당이 되시고요. DB 그 익스큐트 서비스 얘도 사실은 이제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이니까 백그라운드 채우기에서 얘네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클래스, 익스큐트 서비스 클래스인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긴 갑니다. 근데 보조전 역할을 한다 이거고요.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블릿해서 이제 하는 게 두 개. 여기 웹.xml에 해당되는 것은 좀 이제 그 설정 부분이니까 제어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예. 빨간색 좋네요. 빨간색 탭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웹.xml 이렇게 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지? 이게 얘는 쓸데없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패턴에 맞춰서 쓰는 것은 여기 이닛 그 널 포인트 인셉션 이런 게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이닛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여기 흐름입니다. JSP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오른쪽 너무 많이 비워놨네요. 제가 그러네요. 좀 줄여가지고 예.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자, 이 정도 개발자 그 프로그램 개발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를 캡처를 떠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서블릿 프로젝트의 개발과 흐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쓰는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바탕화면에다가 좀 해두시면서 계속 매일 보시면 됩니다. 매일 보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지금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JSP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JSP 위치는 여기 404번 오류가 난 것처럼 그 브라우저에 이렇게 404번 오류가 난 것처럼 보시면 웹-안f 밑에 뷰스 안에 보드 밑에 list.jsp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드디어 이제 자바 쪽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웹-안f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 뷰스 폴더를 만듭니다. 뷰스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뷰스 폴더 안에다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드는데 보드 폴더를 만드셔야 되죠. 뉴 하시고 폴더 만드시고 보드 만들어 줍니다. 보드 안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P 파일을 만듭니다. JSP 파일 만드는데 list.jsp 엔터 쳐가지고 이제 list.jsp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타이틀은 꼭 바꿔주셔야 되는 게 사이트 메시 같은 거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제 insert title here 이런 거 쓰기는 좀 그래서 게시판 글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는 이제 사이트 메시를 등록을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디 안에 div를 만들어 주시고요. div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div 태그를 뭘로 만들어 주냐면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주시고요.
되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h1 태그 제목 같은 걸 h1 태그로 만들어서 게시판 리스트라고 게시판 리스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태그나 li 태그, ul 태그나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테이블 태그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로 만들어 주시고, 됐죠?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서 집어넣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ter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 맨 앞에는 제목에 해당하니까 th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 번호, 여기다 번호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그 5개를 출력하셔야 되니까 5번 복사부처럼 깨시고,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황 쓰시는 거죠. 그 밑에다가 이제 tr 태그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분할해서 만드십니다. 그러려면은 데이터가 있다 없다, 이 부분 만들어야 되네. 이 부분은 HTML이 없습니다. 꺽쇠 퍼센테이지. 그래서 이제 태그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JSTL이죠. 태그인데 이제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 프리픽스 앞에다 붙이는 것이 쓰시고, URI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 JSTL의 코어와 저장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반복문도 쓸 수 있고 이 부분도 쓸 수 있죠.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if 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나오시죠? if 테스트의 달러 중괄호 열고 empty 비어있으면,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걸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만듭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위에 거는 비어있으면 이거고요.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데이터가 비어있는 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 비어있는 경우고요. 여 밑에 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2번 이제 써줘서 사용합니다. else가 없어요. JSTL에 else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가 그 없는 경우는 tr을 만드시고, tr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되셨죠?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td 테이블 데이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쓰셔서 이제 /td 쓰시면 되겠고, 얘는 한 칸이고 얘는 5칸이니까 컬럼 스판을 이용해서 컬럼 스판 5칸을 한 개로 합쳐서 만들어주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문을 쓰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반복문, 저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여기다 출력을 하자. 사용하시고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for 문을 이용하시고, for 문은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템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달러 중괄호 열고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 한 개씩 받아내야 되죠. var 한 개씩 받아내는 밸리어블 var을 쓰시고, 여기다 vu라고 쓰면 달러 vu로 받아낼 수 있다. 사용하시고, 자, 한 바퀴 돌 때마다 tr 한 줄씩 생긴다. tr/tr까지 이렇게 한 줄씩 생기게 되고요. 이 안에는 이제 td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vo.number 글번호니까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시고, 그 넘버고 두 번째 가는 타이틀이죠. 타이틀이라고 써주시고요. 세 번째 가는 이제 라이터고요. 네 번째 칸은 라이트 데이트. 다섯 번째 칸은 히트 쓰시는 거죠. 히트입니다. 자, 넘버인 거 잘 찾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붙이자. 클래스 이꼬르 넘버 붙이자. 데이터 줄별로 이제 쓰는 것을 위해서 클래스를 붙이자.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요. 저희가 데이터의 한 줄이다. 로우 이렇게 붙이자. 그러면 데이터가 찾기가 되게, 이벤트 처리나 데이터 찾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붙이자 라고 만드시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 CSS는 이제 그 부트스트랩만 익히면 CSS가 되는 거죠.
부트스트랩 익혀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되시고 되었으면 요거는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데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jQuery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등록할 거냐면 사이트 메시에 등록을 할 거예요. 사이트 메시 데이터 뿌려진 것까지도 확인하셨으면 여기다가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한 개 붙여둘게요. 테이블 클래스 이거로 쓰시고요. 이거로 쓰세요. 클래스 이걸 쓰시고 여기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한 개 붙여주세요. 테이블입니다. 붙여주시고 클래스는 여기 그 데이터 로우 한 개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붙여줬어요. 넘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메시 등록을 하러 가야 됩니다. 사이트 메시를 등록할 때 우리가 오래 배우셨는데 사이트 메시는 어렵지 않아요. 그 웹장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 저희도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를 LIV에 보면 여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부처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뷰스 아래 보면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얘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이제 여기 뷰스 아래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JSP 이게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XML 여기 XML을 두 개를 그냥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복사해 주세요. 그거를 웹다시 안F 밑에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해주시고요. 데코레이터에서 저기 쓰는 URL이 똑같기 때문에 위치 기반 URL을 썼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XML 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거 이제 decorator.jsp에서 메뉴가 있으면 메뉴 링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좀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그 CDN 방식 라이브러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있어야 제대로 적용이 되는 디자인 적용 이런 걸 적용이 되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로 더 이상 건드릴 거나 메뉴 같은 거 집어넣을 거나 이런 전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건드릴 거 있으면 좀 건드려 주시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쓴다. 아시겠죠?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뭐 1분 걸렸네요. 1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적용시켜 준다. 필터 웹.xml입니다. 웹.xml에다가 저희가 여기 한글 필터 등록해야 되고 사이트 메시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필터 자 필터 들어가시고요. 필터 네임 필터의 필터 네임을 여기다 씁니다. 네임은 뭐 사이트 메시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메시 정도 써주시면 되고 클래스가 문제인데요. 필터 클래스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 그 카페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거나 이전 거 복사 붙여넣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웹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 어떤 걸 했지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 사이트 메시 이쪽에 자동으로 등록하게 만들어 놓은 웹.xml 그 요거 이전 거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그 참고해서 보시면요. 사이트 메시 필터가 있는데요. 오픈 심퍼니 사이트 메시의 웹 app 밑에 사이트 메시 필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그 웹 app 라이브러리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라이브러리 중에서 웹 app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이 중에 사이트 메시 중에서 com.open 심퍼니 모듈이 아니고 사이트 메시예요. 사이트 메시.웹 app 요거 있죠. app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메시 필터라는 게 요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필터는 그 org.open 심퍼니 오픈 심퍼니 이게 외우는 게 되게 힘드네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저거 어떻게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패키지와 함께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찾으셨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카피가 있고요. 카피가 있고 카피 퀄리피드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퀄리피드 네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시스템에 있는 네임을 복사하는 거예요. 카피 퀄리피드 네임을 클릭하시면요. 필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여기 com.openSymphony 사이트 메시 필터 클래스가 나오죠. 클래스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파일명이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복사한 거라서 클래스가 붙는데 저희는 그 메소드 여기 클래스 자체만 필요해요. 마우스가 되면 이렇게 링크가 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링크가 걸리도록 이제 해주시고요.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기억에 좀 남으라고 com.open 시퍼니의 사이트 메시의 웹 에피의 사이트 메시 필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옛날 프로젝트나 카페에 있는 거 찾으세요. 아시겠죠? 카페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제 필터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신다. 이해되시겠죠? 매핑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필터 매핑. 얘를 쓸 때 필터의 매핑, 필터 다시 매핑. 매핑을 한개 만드셔야 되고, 이때 필터 네임을 위에 거랑 똑같이 쓴다. 필터 네임을 사이트 메시라고 썼으니까 사이트 메시라고 똑같이 쓰면 이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URL 매핑을 쓰는 거죠. URL 패턴은 별표점 두라고 치면 이걸 잡자. 예, 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터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뭐를 등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뭐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써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필터. 저희가 글쓰기 하거나 하는데 리스트만 보이기에는 이제 한글 필터가 필요하진 않고요. 그 한글 필터는 글쓰기 할 때, 글쓰기나 수정을 할 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에 그 JSP 안에는 한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줄 때는 문제가 없어요. JSP 안에 한글에 대한 처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서버를 웹.xml을 고쳤기 때문에 서버를 리스타트 합니다.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이제 웹.xml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얘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실행해서 쓰게 되니까 일단은 리스타트를 해주세요. 자,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사이트 메시 필터가 먹어서 지금 한참 돌고 있죠. 필터가 먹어서 이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도 저기 이제 decorator.jsp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먹어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시판 리스트까지 전부 다 이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릭하거나 이런 걸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list.jsp에서 그 CSS 마우스를 올리면 데이터 로우 부분 여기 있죠. 데이터 로우 부분이 색깔이 변해야 한다. 색깔이 변해야 되니까 저기 그 슬래시 헤드 위에다가 여기다 씁니다.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트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건 만들어 놓을게요. 스타일이죠.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점이 클래스죠. 데이터 로우라는 클래스 땡땡 h 오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이렇게 전원색 만들어 두시고,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는 샵 쓰시고 샵 쓰시고 2 정도의 이제 색상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표시 커서 부분을 포인터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포인터.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손가락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이제 요게 클릭은 안 되는데 백그라운드 바뀌고 이제 제목 부분은 아니에요. 데이터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CSS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jQuery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달러 쓰시고요. 가로 열고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로딩이 되면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벤트 처리하겠습니다. 이벤트 처리. 그 점 다음에 데이터 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쌍따옴 찍고 점 데이터 로우를 클릭을 하면 점 클릭.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펑션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하느냐, 이제 먼저 그 글보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글보기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번호를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먼저 글번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var 넘버는 어떻게 찾냐면 클릭한 위치가 tr입니다. tr이 돼서 그 달러 중괄호 열고 this 클릭한 위치입니다. 클릭한 위치에서 찾습니다. find 뭘 찾냐 하면 쌍따옴 찍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넘버를 찾습니다. 넘버 클래스가 여러 개지만 사실은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클릭한 데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클릭한 데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자.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세팅하자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져오자. 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꼬르 쓰시고요. 상단표 찍고 뷰.2 2로 만들었죠. 넘버 넘게 되겠죠. 넘버 이꼬르 위에 있는 넘버를 넘깁니다. 넘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넘겨야 돼요. 그 n 쓰시고요. increase ing 이꼬르 1입니다. 1.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가야 되니까 1을 넘기는 거 아시죠? 1을 넘겨서 사용을 하시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는 클릭하시면 이제 로케이션 해가지고 뷰.2 물음표 넘버 그 다음에 ing 1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그래 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버튼을 한 개 만듭니다. 앵커 태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앵커 태그로 만들어서 자 여기 맨 아래 테이블 밑으로 자 A 태그 href href가 아니라 href가 아니라 href 쓰시고요. write form.2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셉 표시 여기다 글쓰기라고 쓰면 되겠죠. 글쓰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버튼처럼 보이게 하려면 얘는 이제 언더바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글쓰기에서 언더바 이렇게 생겨서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버튼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버튼처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부트스랩 해당되는 클래스를 해서 클래스 이꼬르 btn 버튼인데 디폴트 btn인데 btn 버튼인데 디폴트다. 디폴트 이렇게 쓰셔서 하시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이제 버튼처럼 보이는 거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write form.2로 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JSP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폼이나 글쓰기 처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복부걸 할 거예요. 복사붙여넣기.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걸 멈추시고 잘 그냥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도 이런 차례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는 리스트하면서 구조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JSP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이쪽에 와서 JSP를 만들겠습니다. 보드에 JSP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그 다음에 JSP 파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JSP는 이제 그 write form.jsp 엔터 치세요. 여기다 게시판 글쓰기라고 쓰는 거예요. 자, 게시판 글쓰기 폼입니다. 예. 왼쪽 팔이 지금 저릿저릿한데 그 시프트가 좀 무거워요. 이 키보드가 시프트가 잘 안 눌려지는 경향이 있네요. 자, 컨테이너 만듭니다. div 구조는 동일합니다. 컨테이너 만들고 주어 담아야 돼요.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컨테이너 안에 h1 태그 만들고요. h1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게시판 글쓰기 폼이라고 써주세요.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그 부트스랩 쪽에 W3 스콜스 자 W3 스콜스 예, 닷컴에 가셔가지고 부트스트랩 갑니다. 튜토리얼에 부트스트랩 3 그 다음에 폼 가보세요. 폼 뒤에 보시면 폼 그 다음 폼즈가 있는데 폼에 갑니다. 저기 폼 여기 있죠. 폼즈 인풋2라고 했는데 폼 있고요. 여기 이제 요거 패스워드 리네임 요거 이제 그냥 긁으시면 돼요.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긁습니다. 긁어요. 긁으셔서 저거에다 집어넣습니다. 잘 만들어졌네. 이제 고칠 거 고치시면 돼요. 액션은 write 여기 고쳐서 write 액션은 write write write.2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처리 방식은 포스트가 아니라 게시 아니라 포스트로 바꿔주시고 폼 그룹이고요.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가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그 라이트 폼에서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될 게 타이틀이죠. 타이틀 여기다가 제목을 저희가 쓰라고 제목 좀 입력해 줄래요? 라고 써주시고 여기서 타이틀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제일 중요한 건 네임이죠. 네임 이꼬르 타이틀 네임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타이틀 폼 컨트롤 맞고요. 아시겠죠? 타입은 텍스트네요. 그냥 타입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고요.
됐죠? 이 정도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제목을 입력하라고 쓰시고 여기에 더 맞게 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required 이제 쓰시면서 얘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에 의해서 몇 글자 이상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제목 여기 밑에 있는 뭐 리드미 이런 건 다 지우고요. 버튼은 있어야 되고요. 버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으시고 여기 이제 체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다 지우시고 제목이 있으신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밑으로 복사를 2개를 더 하시고 맨 아래 제목이 아니라 이제 내용 작성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작성자 집어넣으세요. 작성자는 라이터죠. 라이터 쓰시고 마찬가지로 타이틀 라이터 쓰시고 네임 라이터라고 쓰시고 됐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서밋 버튼 서밋인데 버튼이고 디폴트고요. 여기다가 뭐 등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등록은 3개 정도 더 만들어서 서밋 말고 뭐가 있지? 눌러보시면 리셋이 있습니다. 새로 고침 얘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새로 고침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그 동작 버튼 모양은 있는데 동작을 안 하는 버튼 쓰시고요. 여기다 취소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취소 작성을 해주시면 얼추 폼이 한 개 나오고요. 중간 거 내용 자, 내용을 쓸 때는 인풋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완성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완성을 하시고 뭐 로우스는 뭐 7칸 정도 쓰시고 컬럼스는 필요 없습니다. 컬럼스는 필요 없으시고 이제 네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네임, 뭐 그 클래스 폼 컨트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부분을 쓰시고 네임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임 이꼬르 컨텐트라고 쓴다. 컨텐트라고 써주시고요. 예, 클래스 부분 디자인을 위해서 예, 그 텍스트에서 네임을 컨텐트라고 쓰시고요. 디자인을 위해서 클래스 지정해야 되겠죠. 클래스 이꼬르 폼 컨트롤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쓴다. 컨트롤이라고 쓰시면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리퀴어드 같은 거 붙여주면 먹죠. 리퀴어드 이거 붙여주시고 맨 밑에도 리퀴어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쪽에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리스트만 되도록 이제 해놨고 폼에 해당되는 URL은 아직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이제 잔뜩 붙어 있죠. 그 널 포인트 이슬에서 얘가 원래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가 없는데 그 없는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폼 컨트롤 갑니다. 폼 컨트롤이 아니라 그 보드 컨트롤러 갑니다. 보드 컨트롤러 가셔가지고요. URL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거를 실행하지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if 가져온 서비스를 이제 여기 서비스를 가져와서 이쪽에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 대신에 그 if 문장을 쓰면 요거를 이제 변수로 잡아야 되거든요. 변수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프라이빗으로 자, 프라이빗으로 실행할 서비스를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서비스 선언하시고요. 여기다 서비스라고 해줍니다. 서비스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래서 세터를 만듭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얘도 그 프라이빗도 괜찮아요. 프라이빗으로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 한 다음에 set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데 set하고 말 거라서 void 이렇게 void입니다. void 리턴 타입은 void고요. set 서비스 메소드로 호출해서 집어넣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이때 필요한 것은 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URL의 키, URL에 대한 요거 이 URL 자체가 필요합니다. URL은 여기다 써놨죠. URL을 전달해서 받는 걸로 쓰겠습니다. 여기다 스트링으로 URL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쓴다. 어디서 찾아와요? 서비스에서 빈에서 찾습니다. 빈즈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get service 해서 서비스를 URL을 넣어서 찾으시는 걸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쓰시고요. 이때 서비스가 만약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if 만약에 서비스가 널이면 이런 얘기죠. 비어 있으면 이제 실행을 하면 안 되고 비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실행하자. 널인 경우에는 실행하지 말자. 그럼 널이 아니면 실행하자. 느낌표. 널이 아니면 실행해라. 실행해서 어디다 담아두냐면 리퀘스트에 담아둔다. 이런 얘기죠. 실행합니다. 그래서 빈셋에서 꺼내는 거를 URL에서 빈셋을 꺼내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게 됩니다.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셋을 하셔야 돼요. 셋. 요걸 먼저 실행해서 셋 서비스를 실행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찾아온다. 찾아와서 세팅한다. 그래서 이제 set 서비스 URL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실행할 게 있으면 실행을 하고 데이터랑 같이 넘겨서 실행을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가 5가지 중에 하나 CRUD 5개 중에 하나에 대한 처리 아시겠죠? 5가지 기능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스위치문 씁니다. 스위치문 써가지고 키가 URL의 키입니다. URL의 키가 되고요. URL 여기 이제 쌍따옴표 찍고 슬래시 보드가 아니라 보드 BOARD 보드 슬래시 list.do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do인 경우에는 처리는 밑에서 하니까 여기다가 JSP만 세팅하시면 되겠네요. JSP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여기에다가 이제 찍을 때 세미콜론 여기서는 JSP를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세팅하시면 됩니다. 보드 슬래시 list.jsp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게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리턴하는 JSP가 이렇습니다. 자, 5가지니까 2, 셋, 넷, 5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5가지가 아니라 7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거는 뷰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뷰.do가 되면 저희가 view.jsp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write form.do에 가면 여기다가 그 write form이라는 write form form입니다. write form.do가 오면 write form.jsp로 이동하는데 처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서비스를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와서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do가 들어오면 그 URL이 해야 되니까 얘가 처리가 다 되면 어디로 넘어가면 redirect 땡땡 쓰시고 글씨가 되면 list.do로 가자. 이게 맞는 거죠. list.do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여기 복사해서 업데이트 폼 갑니다. 업데이트 폼.do는 업데이트 폼.jsp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실제로 수정하는 것은 그 수정이 끝나면 view.do로 가야 되는데 이때 물음표 넘버가 넘어갑니다. 넘버 이꼬로 해가지고 넘버를 써주시고요. 넘버는 이제 여기에 리퀘스트에서 전달받는 넘버를 저희가 이제 여기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넘버에 대한 리퀘스트에서 넘버를 꺼내 가져와서 이제 넘버를 쓰셔야 되고 n 쓰시고요. 그 inc는 이제 수정할 때는 이제 그 인크리즈를 하면 안 되니까 0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넘버는 고쳐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아서 쓰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델리트입니다. 델리트 처리를 하시면 델리트 처리를 하면 델리트 처리를 하면 그 리다이렉트 얘도 바로 리스트로 가야 되겠죠. 리다이렉트 땡땡 리스트.to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폼은 처리할 게 없기 서비스를 만들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자라고 이제 써주셔서 이제 JSP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넘기시면 이제 포워드 돼서 라이트 폼으로 넘어갈 겁니다. 한번 다시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라이트 폼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되시고요. 자, 취소는 아직 동작을 안 합니다. 새로 고치면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라고 쓰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등록 누르면 얘가 write.do로 넘어갔는데 바로 샌드 리라이트 시켜서 리스트로 보내버렸죠. 근데 DB 처리를 안 했어요. DB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럼 DB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라이트 처리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처리 할 때는, 자, 데이터 수집할 게 있는가? 데이터 수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한 거는 스트링으로 타이틀을 수집하셔야 되고요.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Parameter 쓰시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컨텐트죠.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컨텐트 받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라이터 여기다 컨텐트라고 쓰시고요. 컨텐트 데이터 수집할 게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라이터를 쓰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여 유체를 만들어야 되죠. 보드 부여 타입에 부여 이거로 new 하시고요. new 보드 부여 해서 생성을 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여기다 담아야 되겠죠. 담는 것은 이제 부여점 set 타이틀은 타이틀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고, 부여점 set 컨텐트를 담아주시면 되겠고, 부여점 set 라이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데이터 담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이거 데이터를 넘긴다 그랬으니까, 오브젝트 데이터를 넘긴다 그랬으니까 데이터에다가 담아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담긴 것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 담아주면 데이터 이꼬르 부여 이렇게 담아주시면 얘가 부여가 넘어가는 거죠. 부여가 넘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담으면 부여가 넘어가요. 넘어가는 데이터 부여. 그런데 이제 아직 서비스를 안 만들었어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제부터. 자, 이제 자바 쪽에 서비스 쪽에 갑니다. 서비스 오픈 심포니 닫으시고, 얘는 이제 자바 쪽에 서비스 쪽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 서비스를 복사 붙여넣기. 리스트 서비스 아니고 지금 라이트에 하는 겁니다. 라이트 서비스 갖다 치세요. 라이트 서비스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쪽에 이제 라이트 서비스에서 DAO 받는 걸로 돼 있고 다 구성돼 있죠. DAO 라이트 이게 아니라 이제 라이터로 이렇게 라이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라이트를 캐스팅해서 보드 부여가 넘어오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세요. OBJ를 캐스팅해서 넘기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에서 create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create 만드세요. 만들어주세요. 예, create 메소드 만들 거예요. 보드 부여에다가 보드 DAO에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저희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것만 따로 저희가 이제 이름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리턴 타입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오브젝트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해당되는 데이터가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글쓰기를 하면 나오는 게 인티저 타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여 변수 이름을 부여로 바꿔주세요. 부여. 그러면 이제 다 된 거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인티저로 되어 있는 여기 인티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리절트 뭐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타입을 만들어 주시고, 변수를 맨 처음에 0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인티저니까 여기다 리턴은 리절트를 리턴한다. 뭐 이렇게 써 주시고, 이 안에 DB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부터 try부터 이제 쫙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렇게 쫙 복사해서 여기 리턴 바로 전까지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요. 예,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그럼 1, 2, 3, 4, 5, 6, 7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7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메소드 출력하는 메소드 여기서 여기 이제 시소를 이렇게 한 것을 복사. 하나, 둘, 셋 복사. 자, 맨 아래 가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데는 맨 옆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메소드는 write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넘어오는 데이터 정도 확인하면 좋으니까 점 다음에 뭐 부요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넘어오는지. 물론 이제 저희가 익스큐트 서비스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부요의 그 DAU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get 커넥션 하시고요. 셀렉트 붙입니다. 셀렉트 인서트 인투 보드 가로 열고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쓰시고요. 밸류스 쓰시고요. 가로 열고 넘버는 보드 언더바 BOLD 보드 언더바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 넥스트 VAL 콤마 타이틀 물음표 컨텐트 물음표 그 다음에 라이터 물음표 가로 닫고 합니다. 가로 닫고 예 가로 닫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 만들고 1번 물음표는 set 스트링이죠. 롱이 아닙니다. 타이틀은 스트링 1번 물음표는 부요에 담겨 있죠. 부요 get 타이틀 이렇게 받아와서 세팅을 합니다. 2번 3번 물음표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2번 3번 자 2번 물음표는 컨텐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get 컨텐트 불러와 주시고요. 3번 물음표는 라이터를 불러야 됩니다. get 라이터 불러와서 완성을 합니다. 실행하면 되고요. 실행하면 익스큐트 쿼리로 시작하지 않고 익스큐트 업데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업데이트로 실행을 합니다. 업데이트 실행하시면 인티저가 나옵니다. 리절트에 해당되는 인티저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건 그 데이터 담기든 이렇게 긴 거 필요 없고요. 글쓰기가 됐으면 요 긴 거 필요합니다. 다 지우시고요. 데이터 담기나 표시 이품의 끝도 없으면 되죠. 이렇게 캐치까지 하시고 시소를 한 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데이터 글쓰기 등록 게시판 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스트에 나오니까 이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오류가 나면 게시판 글 등록 게시판 글쓰기 중 DB 오류가 났다. 이 정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클로즈는 RS가 없으니까 RS는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가 되시고요. 그 에드 트로즈 디클레이션에서 익셉션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걸로 한 개 붙여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드는데 뚝딱뚝딱 만들죠. 금방 만듭니다. 그 한 10분 이내에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글쓰기가 되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를 그 글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여기 서비스 등록을 할 건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write.to write.to가 오면 보드 write 서비스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시켜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를 좀 시켜주세요. 끝났죠? 그 다음 조립을 하셔야 돼요. 조립은 여기에 이제 그 생성하고 저장하는데 여기 뒤에 오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생성하셔야 되고요. 조립 밑에 인젝트 자 뭐를 꺼내야 돼요? write.to에 DAU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 다시 돌아야 되고요. 서버 다시 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DB에 등록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리스트 만들 때는 되게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라이트 만들 때 보면은 그 서비스 그 다음에 그 DAU의 메소드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원래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만들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이니 클래스에 등록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글쓰기를 하러 갑니다. 글쓰기를 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시고 작성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네 write.to로 갔는데 다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말을 안 했네요. 다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말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리스트로 가니까 list.to라고 강제적으로 써보겠습니다. list.to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됐어요. 무슨 오류가 있나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드라이버 시연했고요. 여기 우리가 났죠. SQL 신텍스 에러 미싱 코멘 콤마가 빠졌대요. 콤마가 어디에 있냐면 밑으로 내려면 보드 뒤에요. 82번째 줄. 82번째 줄 업데이트 해가지고 할 때에 콤마가 빠져서 SQL 문장입니다. 콤마 넥스트 밸류 인서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가로 닫고가 없네요. 신텍스 에러죠. 신텍스 에러 가로 닫고 이렇게 금방 찾으시면 돼요. 메시지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 됐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서 등록이 안 됐어요. 하시는 김에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라이터를 쓰면 라이터 점 2를 쓰면 써서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안 넘어갔는데 JSP에 이제 리다이렉트에서 리스트.2로 가라. 이번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쓰기 합니다. 쓰시고 글을 아무거나 사용하시고 작성자 쓰시고 작성자 쓰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이미지 여기 한글 처리를 안 해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한글이 다 깨지고 있죠. 어쨌든 등록은 된다. 되시겠죠? 등록은 되는데 한글 처리 필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한글 처리 필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처리해놓고 SQL 문장 오류 난 것도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처리 등록은 이제 필터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필터 유틸의 필터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만듭니다. 패키지 잡습니다. 패키지는 메인의 뷰 유틸의 뷰가 아니라 필터입니다. 유틸의 필터 컴점 웹장의 유틸의 필터 클래스 이름은 엔코딩 필터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다르게 치면은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한글 처리 여기다가 여기 place your code here 여기다가 써라 이런 데다가 이제 한글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한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처리. 자, 한글 처리는 리퀘스트 한글 처리 리퀘스트 set encoding 그 캐릭터 엔코딩 UTF-8 이러면 끝납니다. 데이터 받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도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set 컨텐트 타입 쓰시고요. 정답에 찍고 텍스트인데 텍스트 txt 슬래시 테스트라고 쓰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HTML 이고요. 세미콜론 찍고요. 캐릭터 셋 이꼬르 UTF-8 이 소스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띄어쓰기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쓰시고 리스폰스 set 캐릭터 엔코딩 UTF-8이라고 두 개를 지정합니다. 됐고요. URL 여기 요거 URL 지웁니다. URL에 해당되는 것은 뭐 점드로 되어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할 건데 점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모든 걸 전부 다 할 건데 전부 다 지워주시고요. 웹.xml에 등록합니다. 웹.xml 여기 있죠. 필터인데 한글 필터는 자 필터 대괄호 만들어 주시고요. 네임이 중요하다. 필터 네임 필터 네임 쓰시고요. 필터 네임은 엔코딩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필터 클래스는 com.web장.util.filter. 엔코딩 필터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봐라. 언더바가 안 생겼네요. 엔코딩인데 F딩 핑이라고 썼네요. 이제 생겼죠? 이러면 제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세트로 필터 매핑이랑 필터의 매핑이랑 같이 쓴다. 자, 필터 네임을 맞춰줘야 됩니다. 필터 네임 여기 엔코딩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엔코딩 맞춰주시고요. 그 엔코딩으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URL 매핑이 필요하죠. URL 패턴 별표점 두 이게 아니라 별표 슬래시 별표 엔코딩 할 때 별표점 2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전부 다 엔코딩 폴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슬래시 별표는 이 슬래시부터 밑에 있는 거 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별표점 별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 슬래시 별표를 쓰면 루트에서 그 아래에 있는 폴더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슬래시 별표를 써서
그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거 쓰면 엔코딩이 이제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쓰기 한번 다시 하면 되겠죠. 다시 해서 글쓰기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버 웹.xml을 건드렸죠. 서버를 리스타트합니다. 저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장하는데 좀 걸리네요. 자, 됐고요. 서버스에서 서버를 리스타트를 하시면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돌게 되고요. 콘솔 한번 보겠습니다. 콘솔 돌고 있어요. 지금 이클립스가 저희 손가락을 못 쫓아오고 있어요. 예. 저장도 해야 되고 뭔가 막 돌려야 되고 지금 지우기도 하라고 시켜놨는데 지금 예,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예. 자꾸 만지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신경질 낼 것 같은데 예, 예, 됐어요. 다 이제 돌았고요. 지금 지금 돌고 있네요. 예, 지금 스톱 됐고 스타트 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 자, 됐고요. 이제 나머지 좀 지워 드릴게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게시판 리스트에서 글쓰기 갑니다. 이제 한글이 잘 되는지 보는 거죠. 한글을 좀 이렇게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한글을 등록시켜서 이제 좀 한글이 잘 되는지 등록하시면 한글이 잘 되는지 보셔야 돼요. 한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야, 됐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글보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글보기는 이제 여기까지 돼 있으면 글보기도 이제 쉽게 되세요. 쉽게 되시는데 자, 이런 거 조금 이제 클로즈하다. 그래서 다른 건 좀 닫을게요. 닫으시고 글보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비스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서비스에 해당되는 URL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부터 만들어야죠. 서비스 아무 서비스나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서비스는 뷰 서비스입니다. 뷰 서비스. 자, 뷰 서비스고요. 엔터 치세요. 네, 뷰 서비스. 뷰 서비스에 더블 클릭하세요. 하시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DAO도 받아야 되니까 내비두시고요. 서비스인데 리스트 메소드가 아니라 뷰 메소드를 쓰셔야 되고요. 넘어오는 데이터는 넘버입니다. OBJ 쓰는데 얘가 롱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넘기세요. 넘겨서 사용하시고요. 현재 없으니까 저장했습니다. 마우스가 되시고 DAO에 만들자 쓰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는 데이터가 VO 데이터입니다. 보드 VO 데이터고요. 그 받는 데이터는 넘버입니다. 넘버가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서비스에는 넘버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크리즈도 넘어오네요. 그래서 OBJ가 오브젝트의 배열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배열입니다. 그러면은 인크리즈하고 얘를 따로 꺼내셔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OBJ 해당되는 것을 오브젝트 지금 오브젝트로 넘어오는 게 오브젝트 배열로 넘어오니까 OBJ가 그냥 넘어오게고요. 오브젝트 배열로 이제 이 OBJS 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OBJ를 오브젝트 배열로 캐스팅 하셔야 되겠네요. 얘를 이제 가로括弧 사이에다가 오브젝트 배열로 캐스팅을 해주시고요. 자, 넘버 꺼냅니다. 넘버는 롱타입으로 꺼내니까 오브젝트로 그냥 오브젝트 롱타입으로 꺼내겠습니다. 캐스팅해서 꺼내시면 되는데 롱타입으로 그 넘버를 꺼내시는데 이꼬로 그냥 넘버만 보내시면 되겠네요. 넘버 보내시면 되겠고, 자, 넘버를 보내시고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OBJS의 0번째 데이터 이게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타입이 안 맞으니까 캐스팅해라. 캐스팅해서 받은 다음에 넘버를 넘겨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티저 타입으로 뭘 받냐면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INC를 받아요. INC 이코너 쓰시고요. OBJS의 첫 번째 두 개로 배열을 두 개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가 되시고요. 인티저로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캐스팅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넘버만 필요하니까 넘버를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보드 DAO 다시 오시고요. 여기 앞에다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쓰는데, 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다 복사합니다. 자, 리스트 가셔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걸 싹 다 복사. 조금 고쳐서 쓰겠다 이 얘기죠. 네,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뷰 쪽에 가셔서 이거 리턴 널까지 지우고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스트 메소드가 아니라 뷰 메소드입니다. 뷰 메소드고 이 안에
뭐를 전부 확인해 보냐면 넘버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넘버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리턴돼서 나오는 거는 보드 부여입니다. 보드 부여가 리턴돼서 나와야 되고요. 보드 부여. 그래서 부여는 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커넥션 셀렉트 가져옵니다.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트 데이트가 있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넘버 타이틀 라이터 넘버 타이틀 컨텐트가 더 있어야 되죠.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를 이제 받고 히트까지 프롬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자 프롬 가로가 거 없고요. 보드에서부터 쓰시고요. 웨어 작성했고요. 웨어는 넘버만 맞으면 됩니다. 넘버 이꼬로 물음표 넘버만 맞으면 된다. 되겠죠? 쓰시고요. 롱 타입으로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넘버만 이렇게 롱 타입으로 넘어오는 넘버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되셨고 쿼리를 이용해서 리절트 만드시면 되겠고요. 요거 엔드가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널도 아니어야 되고 n 쓰시고요. n rs next가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 if 문장 리스트 안 쓰니까 지우시고요. 부여는 위에다가 선언했으니까 선언한 거 그대로 쓴다 쓰시고요. 컨텐트 부분을 이제 다시 더 set 컨텐트에서 한 개 만들어야 되죠. set 컨텐트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컨텐트를 받아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리스트 담는 거는 빼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그 캐치 부분에 뭐 if 끝이다 이거는 있어야 되고요. 중괄호 닫고 한 개 지워 주셔야 되고 게시판 글보기죠. 글보기 데이터 가져오는 중 db 오류가 났다 쓰시고 3개 닫는 거 맞고요. 리턴은 부여를 리턴해 주셔야 돼요. 부여를 리턴해 주시고 이제 DAO 끝났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되시면 throws,가 없으니까 throws declaration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메소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게시판 글보기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 메소드 만들었고요. 뷰 서비스에서 지금 여기 뷰를 한 다음에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는 보드 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어디서 가져오냐면 컨트롤러에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뷰를 가져오면 여기 있죠. 뷰를 가져오면 그 서비스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돼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view.jsp로 가라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셔야 돼요? init 메인 컨트롤러의 init 클래스에 가셔야 돼요. init 클래스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등록하고 저장한다. 서비스 했는데 여기 한 개 더 복사하셔서 자 view.do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이걸 쓰셔야 돼요. view.do 보드 슬래시 view.do가 들어오면 컨트롤러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뷰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주세요. 저장하시고요. 자 생성 DAO도 생성만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조립해야 되겠죠. 조립 무슨 DAO를 불러와요? 그 view.do가 오면은 여기 DAO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자. 다 됐습니다. 네, JSP만 만들면 돼요. JSP만. 자 마지막 JP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자 list.jsp를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여기다가 view.jsp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주세요. view.jsp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게시판 리스트 대신에 글보기로 바꿔주세요. 글보기로 바꿔주세요. 글보기 쓰시고요. 스타일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스타일은 별로 필요 없고요. 스크립트는 좀 필요해요. 스크립트는 좀 내비둘게요. 내비두시고요. 그 게시판 글보기로 써주세요. 게시판 글보기로 좀 써주시고요. 자 컨테이너 만들어야 되고요. 게시판 글보기를 쓰고 테이블이고요. 그 앞에 제목 뒤에 데이터 앞에 제목 뒤에 td 데이터 이렇게 쓰시고요. 데이터는 달러 중괄호 알고 부여.넘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데이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반복은 if 문장 필요 없고요. if 문장은 뭐 데이터 안 가져오면 그 오류니까 일단은 if 문장에 해당되는 거 다 지웁니다. 테이블로 남겨주시고 자 번호니까 6개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맨 앞에 번호 그 다음에는 제목이죠. 제목은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이죠. 내용은 컨텐트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죠. 작성자는 라이터죠. 라이터. 자, 라이터.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작성일. 자,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이제 조회수는 이제 히트. 자, 조회수는 히트에 해당됩니다. 히트. 됐습니다. 나머지 버튼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쓰기 아니라 글 수정이 돼야 되겠죠. 글 수정. 그다음에 이렇게 글 수정, 글 삭제, 그다음에 리스트로 가자. 예, 글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업데이트 폼이죠. 업데이트 폼으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업데이트 폼. 글 번호 붙여야 되죠. 물음표 쓰시고요. 넘버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부여점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글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는 저희가 델리트죠. 델리트 점도 쓰시고 삭제고요. 델리트 점도 넘버가 넘어야 되겠죠. 이렇게 넘버를 뒤에다 붙여줍니다. 그대로 복사 두 뒤에다가 붙여넣기. 자, 리스트로 가야 되는 거는 리스트 점 2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리스트 점 2.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예, 글보기가 돼야 되는데 저기 오류가 있나 볼게요. 콘솔에 잘 가는지 볼 거예요. 오류 있네요. 오류 있으면 저렇게 하얗게 보인다. JSP가 없다 아니면 하얗게 보이시는데 널 포인트 이집션. 아, 널인데 보드 보여 서비스 18번째 줄. 요게 지금 이제 롱 타입에 넘버가 지금 안 넘어왔어요. 넘버. 지금 얘가 넘버가 넘어와야 되는데 넘버가 제대로 넘어왔나 볼게요. 이거 받을 때 넘겨줄 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데이터를 보드 컨트롤러 여기 서비스 같죠? 그럼 컨트롤러에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집을 안 했네요.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Parameter 쓰시고 넘어오는 넘버를 받자. 예, 넘버를 받자.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얘는 스트링으로 이제 str 넘버 str이 되겠죠. str 이꼬르 쓰시고요. 롱 타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롱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넘버 이꼬르 쓰시고요. 그 넘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롱.파즈롱을 이용해서 씁니다. 넘버 str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고요. 자,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increase string 네, 맞습니다. increase 맞죠? 이꼬르 리퀘스트에서부터 getParameter 사용하시고요. 쓰시고 여기다 inc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세미콜론 이거에다 데이터 수집을 안 했어요. 자, 이제 inc는 인티저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죠. 인티저 타입입니다. 쓰시고 이제 increase 1 아니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integer.parseInt 쓰시고 increase str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성을 한다. 자, 데이터를 넘길 때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에다가 new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어야죠. 배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사이에다가 앞에다가는 넘버를 넣어주고요. 뒤에다가는 inc를 넣어주셔야 차례대로 받습니다. 차례대로. 자,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오류가 예외 처리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거고요. 다 됐으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JSP까지 넘어가는 거죠. JSP에 지금 데이터를 못 찾아왔네. 콘솔 한번 볼게요. 콘솔에 보시면 리퀘스트에 안 담았네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뭐를 안 했냐면 저희가 이제 키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 안 했어요. 키는 부요다. 이렇게 부요라고 이름을 붙여서 담아주세요. 요거 안 했네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부요라고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 리스트로 그냥 담기면 안 되니까 이제 부요라고 써서 부요의 키에 해당되는 것을 부요로 담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서버 다시 돌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아까 전에 한글 처리됐는데 리스트로 한번 돌아가고 그 제대로 된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짧게 걸리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실습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